앵커 브리핑 손석희, 김어준 저격 동영상 부인 이혼 인정옥 미투 공작 예언 딴지 일보. JTBC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각하가 사라지고 있다고 한 김어준 딴지 일보 총수의 발언을 반박했기 때문입니다. 13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손인커는 세상은 각하를 잊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앵커 브리핑을 했다. 이날 손인커는 지난 9일 방송된 팟캐스트 다스베이다 14회에서 김 총수의 이명박 각하가 막 사라지고 있다고 한 발언을 인용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손석희의 앵커 브리핑 동영상 세상은 각하를 잊지 않았다. 김 총수의 이 발언은 미투 운동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이슈가 배제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일었다. 미투 운동은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들이 JTBC 뉴스룸을 통해 잇따라 피해 사실을 폭로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총수는 JTBC가 젠더 이슈를 사회적 어젠다로 설정한 것은 박수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최근에 사람들이 JTBC에 불만이 있다. 왜 한쪽 진영만 나오나, 왜 특정 영화 출신 배우만 나오느냐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공작적 사고로 볼 때 미투 운동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다. 공작적 식사고 방식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들을 분열시킬 기회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한 김 총수의 이전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어준은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평생 팟캐스트나 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손인커는 앵커 브리핑에서 각하가 사라지고 있다는 한 팟캐스트 진행자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며, 그는 언론의 미투 보도 탓에 전직 대통령의 더 커다란 범죄가 가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상이 그가 이야기하는 각하를 잊어본 적이 있던가라고 반문한 손인커는 그의 주장과 정반대로 전직 대통령은 내일 전 국민이 바라보는 가운데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이고, 그를 향해 수많은 의혹의 불이 켜질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손인커는 2007년 진행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토론 진행자로 이전 대통령을 만났던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험도제론을 내세우며 자신만만했던 이명박 후보는 어느 시민의 날카로운 질문에 정면으로 대답하지 않았다고 손인커는 2007년 10월 MBC 100분 토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 한 시민은 이미 수차례 법을 위반했는데 법과 질서를 시민에게만 엄격하게 요구하는 건 아닌지? 라고 물었고, 이전 대통령은 하여간 연구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20개 가까운 혐의점에 대해 이번엔 정면으로 대답해야 할 시간이 왔다고 한 손인커는 이 모든 과정과 결과는 다시 말하면 세상이 각하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방송 직후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앵커 브리핑이 오르내리며 화제를 모았다. 많은 네티즌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세상이 각하를 잊지 않게 만든 장본인이 팟캐스트 김어준과 주진욱 기자이며 그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식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각하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라는 것이지 세상이 각하를 잊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고집은 이들도 있었다. 팩트 체크 제대로 못했다. 손석희가 대놓고 김어준 저격했다 등의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손석희 앵커 브리핑은 실망이네요. 손석희가 대선 전후부터 실망스런 보도나 멘트를 할 때도 그의 최소한의 기본적 자질은 믿었는데 이번 각하 관련 앵커 브리핑은 실망이네요. 각하를 잊었다는 문장은 각하를 기억에서 삭제시켰다가 아닌 그가 좋아하는 저널리즘의 의미로 뉴스의 중심에서 멀어졌다라는 의미라는 걸 손석희도 몰랐을 리가 없는데 궤변을 늘어놓네요. 손석희가 각하를 기억에서 삭제시키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들어 억울한 모양인데 방송사 공채 후배가 아닌 팟캐스트 진행자라도 목숨을 걸고 각하를 잊지 못하도록 정의를 지켜준 사람들한테 할 말은 아니죠. 아쉽지만 그도 밥그릇을 챙겨야 하는 기레기들 집단의 한 수장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네요. 김어준 프로필. 대한민국의 언론인, 시사평론가다. 1998년 딴지 일보를 창간했으며 2011년에는 딴지 라디오 나는 꼼수다로 큰 방향을 일으켰다. 이외에도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등 방송에서 시사평론가로 활동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미디어 팟캐스트 시장이 활짝 열리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주역이다. 위키백과 출생 1968년 12월 4일, 김어준 고향 진해고. 김어준 학력 홍익대학교 전기공학과 1987년 문일고등학교 졸업 소속 딴지 일보 총수? 형제자매 김수아. 김어준 집안 공무원인 아버지를 따라서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미국에서 생활했다. 아버지는 굉장히 보수적이나 인문학적 소양이 있었고 어머니는 그런 쪽 성향은 전혀 없었지만 대단히 활달하고 통이 컸다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는 성격은 어머니를, 머리는 아버지를 닮았다고 평가한다. 본가는 김해 김씨고 병력은 현재의 상근 예비역에 해당하는 방위로 필하였다. 서울에 있는 문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삼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입학하지 못하고 홍익대학교에 입학했다. 대한민국의 여행 자율화가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배낭 여행을 시작하여 80개국을 다녔다. 여행지에서는 지하철에서 신문을 판매하거나 배낭여행 설명회, 암달러상, 숙박업 등 각종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경비를 마련했는데 당시 경험은 강연이나 상담 등에서도 자주 소개되었다. 2011년 10월 MBC 표준 FM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에서 하차한 이후 5년 만에 지상파 라디오 진행자로 섭외되어 교통방송에서 2016년 9월 26일부터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을 맡았다. 딴지 일보에 몰랐고 엄청나게 힘든 생활을 했다고 한다. 김어준 전 부인과의 이혼도 이 시절
딴짓거리즈 시절일 때 지나친 확장을 해설이 그게 다 빚으로 돌아왔다. 그러다 보니 돈을 벌기 위해 딴지일보에서 여성용 성인기구를 팔기도 했다. 그러나 딴지 몰라카에서도 진보적 논객으로 활약하면서 김어준의 지명도는 오히려 높아진다. 스스로 야매 상담가라고 자칭하기도 했으며 한겨레 신문에서는 그까이 거라는 상담 코너를 연재하기도 했다. 이를 묶어 건투를 빈다라는 저서로 표냈다. 이와 함께 대학이나 기관의 각종 강연에도 얼굴을 내밀었는데 주된 논지는 남의 눈에 구애받지 말고 과감하게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것이다. 자주 불려다닌 것으로 봐서는 이런 연사로서 평가는 꽤 좋은 편. 2011년 10월 28일 열애설이 터졌다. 상대는 드라마 네 멋대로 해라 아일랜드의 작가로 상당한 마니아층을 거느리고 있는 작가 임정옥. 김어준 이혼 후 2004년부터 열애 중이었다고 한다. 라고 물었고 이전 대통령은 하여간 연구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20개 가까운 혐의점에 대해 이번엔 정면으로 대답해야 할 시간이 왔다고 한 소닝커는 이 모든 과정과 결과는 다시 말하면 세상이 각하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방송 직후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앵커 브리핑이 오르내리며 화제를 모았다. 많은 네티즌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세상이 각하를 잊지 않게 만든 장본인이 팟캐스트 김어준과 주진욱 기자이며 그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식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각하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라는 것이지 세상이 각하를 잊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고집은 이들도 있었다. 팩트 체크 제대로 못했다. 손석희가 대놓고 김어준 저격했다 등의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손석희 앵커 브리핑은 실망이네요. 손석희가 대선 전후부터 실망스런 보도나 멘트를 할 때도 그의 최소한의 기본적 자질은 믿었는데 이번 각하 관련 앵커 브리핑은 실망이네요. 각하를 잊었다는 문장은 각하를 기억에서 삭제시켰다가 아닌 그가 좋아하는 저널리즘의 의미로 뉴스의 중심에서 멀어졌다라는 의미라는 걸 손석희도 몰랐을 리가 없는데 궤변을 늘어놓네요. 손석희가 각하를 기억에서 삭제시키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들어 억울한 모양인데 방송사 공채 후배가 아닌 팟캐스트 진행자라도 목숨을 걸고 각하를 잊지 못하도록 정의를 지켜준 사람들한테 할 말은 아니죠. 아쉽지만 그도 밥그릇을 챙겨야 하는 기레기들 집단의 한 수장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네요. 김어준 프로필. 대한민국의 언론인, 시사평론가다.
1998년 딴지 일보를 창간했으며 2011년에는 딴지 라디오 나는 꼼수다로 큰 방향을 일으켰다. 이외에도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등 방송에서 시사평론가로 활동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미디어 팟캐스트 시장이 활짝 열리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주역이다. 위키백과 출생 1968년 12월 4일 김어준 고향 진해고 김어준 학력 홍익대학교 전기공학과 1987년 문일고등학교 졸업 소속 딴지 일보 총수 형제자매 김수아 김어준 집안 공무원인 아버지를 따라서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미국에서 생활했다. 아버지는 굉장히 보수적이나 인문학적 소양이 있었고 어머니는 그런 쪽 성향은 전혀 없었지만 대단히 활달하고 통이 컸다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는 성격은 어머니를 머리는 아버지를 닮았다고 평가한다. 본가는 김해 김씨고 병력은 현재의 상근 예비역에 해당하는 방위로 필하였다. 서울에 있는 문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삼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입학하지 못하고 홍익대학교에 입학했다. 대한민국의 여행 자율화가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배낭 여행을 시작하여 80개 국을 다녔다. 여행지에서는 지하철에서 신문을 판매하거나 배낭여행 설명회, 암달러상, 숙박업 등 각종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경비를 마련했는데 당시 경험은 강연이나 상담 등에서도 자주 소개되었다. 2011년 10월 MBC 표준 FM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에서 하차한 이후 5년 만에 지상파 라디오 진행자로 섭외되어 교통방송에서 2016년 9월 26일부터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을 맡았다. 딴지 일보에 몰랐고 엄청나게 힘든 생활을 했다고 한다. 김어준 전 부인과의 이혼도 이 시절. 딴지거리즈 시절일 때 지나친 확장을 해서리 그게 다 빚으로 돌아왔다. 그러다 보니 돈을 벌기 위해 딴지 일보에서 여성용 성인기구를 팔기도 했다. 나오느냐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공작적 사고로 볼 때 미투 운동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다. 공작적 식사고 방식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들을 분열시킬 기회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한 김총수의 이전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어준은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평생 팟캐스트나 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스닝커는 앵커 브리핑에서 각하가 사라지고 있다는 한 팟캐스트 진행자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며 그는 언론의 미투 보도 탓에 전직 대통령의 더 커다란 범죄가 가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상이 그가 이야기하는 각하를 잊어본 적이 있던가라고 반문한 손잉커는 그의 주장과 정반대로 전직 대통령은 내일 전 국민이 바라보는 가운데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이고 그를 향해 수많은 의혹의 불이 켜질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손잉커는 2007년 진행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토론 진행자로 이전 대통령을 만났던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험도제론을 내세우며 자신만만했던 이명박 후보는 어느 시민의 날카로운 질문에 정면으로 대답하지 않았다고 손인커는 2007년 10월 MBC 100분 토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 한 시민은 이미 수차례 법을 위반했는데 법과 질서를 시민에게만 엄격하게 요구하는 건 아닌지? 앵커 브리핑 손석희, 김어준 저격 동영상 부인 이혼 인정옥 미투 공작 예언 딴지 일보. JTBC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각하가 사라지고 있다고 한 김어준 딴지 일보 총수의 발언을 반박했기 때문입니다. 13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손인커는 세상은 각하를 잊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앵커 브리핑을 했다. 이날 손인커는 지난 9일 방송된 팟캐스트 다스베이다 14회에서 김 총수의 이명박 각하가 막 사라지고 있다고 한 발언을 인용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손석희의 앵커 브리핑 동영상 세상은 각하를 잊지 않았다. 김 총수의 이 발언은 미투 운동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이슈가 배제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일었다. 미투 운동은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들이 JTBC 뉴스룸을 통해 잇따라 피해 사실을 폭로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총수는 JTBC가 젠더 이슈를 사회적 어젠다로 설정한 것은 박수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최근에 사람들이 JTBC에 불만이 있다. 왜 한쪽 진영만 나오나, 왜 특정 영화 출신 배우만